제주에서 진드기가 주로 옮기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4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이 길고양이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확한 감염 경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 사는 49살 여성은 지난 4일부터 발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났고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제주 도내 종합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 6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오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은 특별한 외부 활동은 없었고 확진 판정을 받기 나흘 전 길고양이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해서 접촉에 의해서 혹시 털에 이런 SFTS가 묻어서 이렇게 옮긴 걸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최근 3년간 SFTS 환자는 전국적으로 603명이 발생했고 103명이 사망해 16.9%의 치명률을 보였습니다. 주로 숲과 목장 등에 서식하는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SFTS에 감염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이 감염되는 2차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 혐오나 학대 행위가 우려된다며 감염 경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손으로 떼기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진드기를. 고양이 몸에 있는 그 진드기를 떼는 것도 몇 번 쓰다듬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옮겨진다는 그 과정 자체도 저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SFTS를 옮기는 참진드기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가장 많고 아열대 기후인 제주의 진드기는 SFTS 감염률이 다른 지방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거나 풀숲을 피하고 동물과의 접촉도 삼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된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 피해자 유족은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 사건. 피해자는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3명. 피해자의 지인인 박모 씨가 음식점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기획한 범행이었습니다. 실제 살인에 나선 건 김모 씨 부부로 아내는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몰래 피해자의 집에 숨어든 남편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접 범행에 나선 김모 씨에게는 징역 35년, 범행을 도운 김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박 씨는 김 씨 부부가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해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고 빚 2억 3천만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며 범행을 부추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가 되어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아니었으면 범행을 실행한 김 씨 부부가 피해자를 알지도 못했다며 박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나온 피해자 유족은 3명 모두 사형이 내려지길 바랐는데 낮은 형량이 나와 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씨와 김 씨에게는 사형을,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이 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 풍력발전을 추진할 경우
민간 기업에 끌려다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으로 풍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기업에 끌려다니게 돼 공공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에너지공사는 용역업체로 전략하게 됐다 이거예요. 인허가 절차, 허가나 도움센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풍력 사업이 공공성보다도 사업자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은 이게 도민들이 의구심이에요. 그런데 빨리 이렇게 그 조례 개정을 넣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제주도는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속도감 있게 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컨소시엄 방식을 도입했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면에서 공기관 같은 경우는 총 자본의 25% 안에서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원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탐라 해상 풍력단지 발전 용량을 30메가와트에서 100메가와트로 3배 넘게 증설하는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담아줘야 된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가운데 해상 풍력 발전이 가능한 면적은 0.45%, 43제곱킬로미터뿐이라며 에너지공사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성 후퇴 논란을 일으키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온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개정안의 운명은 또다시 안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 실증 사업에 도내 5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30메가와트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실증 사업 공모에 도내 5개 마을이 비공개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청정수소 생산 조건과 활용도 등을 평가해 1순위 후보 마을을 정한 뒤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달 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전담팀 첫 회의를 열어 위원 14명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도민들의 원정 진료 비용이 줄고 병원 수입이 늘지만 환자들의 본인 부담 비용과 병원의 투자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토지를 기부 체납할 경우 고도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제주의 합리적 고도 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성호 제주대학교 교수는 도심부에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등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고도지구 높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형평성에 맞게 원도심과 신제주의 고도지구 높이에 대한 논의와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신임위원장에 허용진 현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허용진 현 위원장을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용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제주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강경흠 도의원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도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